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IONQ의 락거 분석 및 그걸 하면서 제가 가져온 또 배운 보너스 핵심 정보에 대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최근에 발표된 투자자 발표 자료인데 여기에 의하면 현재 발행된 총 주식수는 1.99억 주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뭐 파이프 인베스터, 이제 프라이빗 기업들이 투자한 거고, 스펙 기존에 퍼블릭 IPO를 해서 가진 주주들, 그리고 스펙 창립자들, 그리고 아이온큐 투자자들, 이렇게 네 가지 주체가 있는데 여기서 현재 파이프, 스펙 파운더, 아이온큐 투자자들, 이렇게 세 가지 주체가 이 안에서 락업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락업 어그리먼트라고 찾으면 되는데 현재 그 미국 유가증권 거래위원회인 SEC에서 관리하는 전자공시 시스템 에드가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Form S4라는 거를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사업이 합병되거나 또는 교환 제한이 있을 때 제출되는 양식인데 주식 분배, 금액, 조건, 뭐 이런 기타 정보와 세부 사항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열어서 락업 어그리먼트를 컨트롤 F로 찾으시면은 상세 내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아이온큐 관련돼서 락업 해당 주주들은 스폰서, 그리고 아이온큐의 경영진, DMY의 이사진, 그리고 아이온큐의 특정 현재 주주들이라고 네 가지 주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스폰서, 그리고 DMY의 이사진입니다. 7,500만 주를 가지고 있고 전체 주식의 7.5% 정도 됩니다. 두 가지 조건 중에 먼저 부합하는 것에 의해서 락업이 해제되는데 첫 번째는 합병 후 1년, 두 번째는 합병 후 150일 이후에 어느 연속된 30거래일을 가져와서 그 안에 특정 20일이 종가가 12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2월 28일 기준으로 그 뒤에 30일짜리를 가져와서 20일 그 안에서 종가 12불 이상인가를 보고 락업이 해제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경영진 8,200만 주로 전체 발행 주식의 43.4%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조건 중 먼저 부합하는 것에 락업 해제가 되는데 합병 후 1년 또는 합병 후 180일 이후에 어느 30거래일을 가져와서 그 안에 랜덤한 20일 거래일 해서 종가가 12달러 이상인 경우, 그래서 3월 30일 뒤에 어느 30일 거래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온큐의 특정 주주들 5,200만 주로 전체 발행 주식의 26% 정도 됩니다. 합병 후 180일 이후, 즉 3월 30일에 락업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된 이 크게 네 가지 주체들의 부합하는 양이 전체 주식의 77%나 됩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온큐의 경영진, 그리고 아이온큐의 기존 주주들, 이 두 가지가 거의 뭐 70%가 되기 때문에 이 둘의 행보를 잘 살펴봐서 이때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확인했던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DMY의 이사진들 7.5% 앞에 7.5%에 부합을 하죠. 그리고 아이온큐가 43.4%, 그래서 아이온큐의 43.4% 이렇게 있고요. 또 대주주들 구글이 11.4%, 그리고 NEA라 그래서 New Enterprise Associates라 그래갖고 미국에 기반을 둔 세계에서 가장 큰 벤처 캐피탈 회사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또 15.2% 이렇게 네 가지 주체가 현재 아이온큐의 5% 이상 가지고 있는 대주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DMY와 아이온큐 핵심 전력들이 이제 50.9%죠. 둘이 합치면 50.9%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락업 어그리먼트를 실제 찾으면 이렇게 하나가 제목으로 떠 있고 이제 여기에 구체적인 조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문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폼 S4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파이프 투자자들입니다. 아까 3,500만 주 17.5%라고 했는데 뜻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 그래서 공공 자산에 투자한 사립 투자 주체다.
그리고 기관 또는 공인된 투자자가 공개 회사로부터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 그래서 처음 이제 상장하기 전에 이런 자본이 딸리는 회사들이 자본을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원활하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IPO보다 규제 요건이 덜 엄격해서 이 자본을 조달하고자 하는 회사의 시간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자금을 더 빠르게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파이프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주가가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만약에 증자를 했을 때 낮은 가격에 신주 발행을 하여서 회사에게도 피해고 이제 기존 주주들의 투자 가치를 희석시켜서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리고 공매도 세력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 반복적으로 주식을 판매해서 주가를 낮춰 공매도로 의한 수익을 취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파이프 투자자가 경영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최근에 벌어진 이제 아이온큐 주가가 합병되려고 할 때 이렇게 올라다가 합병되자마자 이렇게 올라갔다 지금 한 이 정도 올랐죠. 아마 이게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를 쳐서 수익을 취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 투자자들의 락업 해제 조건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공시에서 가져온 건데 2021년 3월 7일 DMY와 아이온큐가 합병에 진입함과 동시에 파이프 투자자들은 Subscription Agreement, 구독 계약에 진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락업 어그리먼트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당 10불에 3,500만 주를 구매를 해서 전체 주식의 17.6%를 확보를 했다. 그래서 S4 공시 안에서 Subscription Agreement를 쳐서 이제 이 부가 첨부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현대, 기아, MSD, 실버레이크, BVE, 벤처캐피탈, 타 투자자들의 이런 락업 관련된 서브스크립션 어그리먼트, 락업 조건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찾아서 클릭하시면 상세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현대, 기아, 그리고 벤처캐피탈, 그리고 타 투자자들 조건이 같아서 한 번에 따왔습니다. 현대, 기아,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는 타 투자자들이 구글, HP, 에어버스, 삼성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주식수는 공시가 안 돼 있어서 알 수 없는데, 구글은 이제 대주주기 때문에 지분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설립한 자회사 투자회사를 통해서 11.36%라는 엄청난 지분을 가지고 있음을 최근에 공시했고요. 합병 후 6개월 뒤에 락업 해제됩니다. 그래서 10월 1일에 합병을 완료했으니까 6개월 뒤면 내년 4월 1일, 이때 풀릴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뒤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알파벳 홀딩스가 발표한 건데 11.38%, 2,190만 주를 가지고 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MSD라는 회사의 파이프 투자인데요. 무려 대래 창립자인 마이클 사울델, 그리고 MSD입니다. 이 델 창립자가 1998년에 창립한 프라이빗 투자 회사인데 자금은 약 14조 원으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상당하죠? 이런 델이 투자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락업된 물량은 400만 주, 전체 주식의 2%인데 다음 조건, 해당 없을 시에는 6개월 뒤에 락업이 해제가 된다. 조건이 뭐냐? 합병 후 3개월 뒤까지 30일을 뽑아서 그 안에 랜덤한 20일 주가가 40불 이상인 경우, 이때는 3개월이 단축된다. 그리고 합병 후 3개월 뒤까지 30일 동안 20일 주가가 65불 이상일 경우는 바로 해제. 그리고 합병 후 3개월 뒤부터 6개월 사이에 30일 뽑아서 그 중에 어떠한 20일 동안 40불 이상일 경우에 바로 해제.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높은 수치죠. 40불, 65불? 저는 과연 아이온큐가 이게 아무리 봐도 길게 봐도 6개월인데 그러면 내년 4월까지? 그럼 델은 아무래도 자기들한테 유리한 입장으로 보거나 아니면 아이온큐가 길게 봐달라고 부탁을 했을 수도 있죠. 롱텀 인베스터라면은. 그래서 이 40, 65라는 수치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세세한 조건을 가지고 락업을 걸었고요. 이제 원문 여기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멈춰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버레이크라는 회사 파이프 투자인데요. 실버레이크 파트너스는 기술, 그리고 기술 기반 및 관련 산업에 투자를 하는 글로벌 사모펀드로 99년 창립되었다고 합니다. 락업된 물량은 600만, 총 주식의 3% 정도 되고
3분의 1은 락업 조건이 없고요. 그래서 2밀리언은 언제든지 팔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18개월간 락업,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인 200만 주는 합병 후 12개월 또는 150일 뒤, 그 뒤에서 어떤 30일을 뽑아서 그 중에 랜덤한 20일 동안 12불 이상일 경우 해제한다.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복잡한 조건을 걸었고요. 원문 여기 있으니 또 필요하시면 멈춰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EV라는 곳이 또 투자를 했는데요. 파이프로 Breakthrough Energy Ventures 해가지고 BEV입니다. 빌 게이츠가 만든 곳입니다. 대단하죠. 빌 게이츠가 2015년 창립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분야 등 친환경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여러 조직의 포괄적인 이름이다. 그래서 핵융합, 재생가능 에너지, 저장할 수 있는 대용량 배터리, 미생물로 생성하는 바이오 연료 기업 등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빌 게이츠가 초반에 20억 달러를 투자한 거 플러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알리바바의 잭마, 그리고 버진그룹의 리차드 브랜슨, 그 블룸버그 언론이죠. 마이크 블룸버그, 그리고 엄청난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 그리고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등 저명 인사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제 투자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아이온큐에 투자했다는 점은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락업된 물량은 2.5밀리언, 250만 주, 전체 발행 주식의 1.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래 조건에 해당이 없을 시에는 합병 후 6개월 뒤 락업 해제인데, 아래 조건은 합병 후 3개월 뒤 30일 동안 20일에 주가가 40불 이상일 경우 3개월 단축, 그래서 3개월 12월 30일에 락업이 해제가 되고요. 합병 후 3개월 뒤 30일, 20일 해가지고 65불 이상일 경우는 바로 해제. 3개월 뒤에서 6개월 사이에 30일, 20일 해서 40불 이상인 경우 바로 해제. 앞에 40불, 65불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숫자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40불, 그리고 더 넘어서 65불까지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이 반복되는 숫자가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EV의 투자 Subscription Agreement 원문도 여기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파이프 길게 끝났는데 결론이 무엇이냐? 구글이 11.38%인가 그렇죠. 이게 2190만 주, MSD가 400만, BEV가 250만, 실버레이크가 600만 해서 34.4밀리언이 확실한 소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파이프가 35밀리언을 투자했다고 했는데 34.4를 빼면 60만 주가 남죠. 그럼 이 60만 주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거 참 쉽습니다. 60만 주 안에 현대, 기아, HP, 에어버스, 삼성이 투자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저명한 기업들이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이 4기업, 5기업을 다 합쳐도 60만 주밖에 안 된다는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외에 마지막 투자 주체인 Financial Investors, 금융 투자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히 누구인지와 락업 조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Strategic Investors 해가지고 이 위에 나왔던 애들은 Subscription Agreement, 즉 락업 조건을 걸었다고 했는데 얘는 그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미뤄봐 락업 조건이 없는 헤지펀드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공매도를 친 애들이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아이온큐가 만약에 가까운 미래에 12불, 40불, 65불 이 세 가지 반복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까지 상승하지 않는다면 MSD의 400만, BEV의 250만 해서 650만 주가 6개월간 락업이 된다. 그리고 기아, 현대, VC, 타 투자자들 0.6밀리언이 6개월간 락업되고 실버레이크의 2밀리언, 또 다른 2밀리언이 12개월, 18개월간 락업이 되기 때문에 최소 6개월간 12불에 도달을 하지 않는다면은 35밀리언의 파이프 물량 중 30%인 10.5밀리언이 락업될 예정이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하지 않는다면은 큰 물량이 나올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파이프 투자자들은 보통 이 투자를 할 때 락업 조항을 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온큐에 이런 락업 조항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세하게 건다는 것 자체가 되게 희귀한 일이라고 해요. 따라서 이러한 세세한 락업 조항은 파이프 투자자들이 장기간 아이온큐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또 파이프 투자자들이 합병 후에 아이온큐 주가가 폭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장기간 락업을 걸어놨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아이온큐 이렇게 됐다가 합병 전에 올라갔다 합병 후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는 마지막 투자 주체인 Financial Investors가 공매도 작전을 쳤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락업 조항이 보통 파이프 투자자들 걸지 않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걸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파이프 투자자들이 아이온큐의 미래에 대해 좋게 보고 있고 장기간 투자할 의향이 있다. 그리고 12불, 40불, 65불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너스 정보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파이프 투자 물량이 그간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투자자 배포 자료에 보면은 2020년 12월에는 150 밀리언, 2021년 2월에는 250 밀리언, 그리고 2021년 하반기 최근 버전에는 350 밀리언으로 150에서 350으로 2배 이상 파이프 투자 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 1년도 안 돼서. 근데 이게 비정상적이고 되게 놀랄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에 기대를 거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다. 그만큼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이거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아이온큐 합병하기 전에 스펙 회사였던 DMYI의 CEO의 넘치는 자신감을 나타내주는 인터뷰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DMYI의 CEO인 니콜로 디마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인터뷰를 통해서 아이온큐가 받고 있는 큰 기대치, 밝은 전망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은 IPO Edge Fireside Event라고 해서 아마 뭐 IPO 과정 중에서 뭔가 뭐 이벤트를 했나 봐요. 그래서 아이온큐의 파이프 투자 물량은 350 밀리언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수익 나는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은 그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금액으로 뭐 인수를 한다거나 다른 기업과의 통합을 위한 이런 자금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해줬고요. 대부분의 파이프 투자자들은 락업을 걸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미리 고려해서 전략적 파트너이기도 한 주주들을 위해서 꽤 방대한 락업 조건을 만들었다. 그래서 주주들을 관리를 한다. 몇몇은 18개월까지, 최소 6개월까지 락업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은 잘 거래될 것이다, 폭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투자했던 자본을 재빠르게 빼서 재활용하려는 파이프 주주들의 압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의도는 했는데 실제로는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죠. 30% 정도, 40% 정도. 이 외에도 우리는 비정상적인 스펙인데 왜냐하면 헤지펀드 비중이 적기 때문이다. 헤지펀드 물량 자체가 적다. 우리는 브레이크스루 에너지와 빌 게이츠, 마이클 델과 같이 저명한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장기간 비전을 가져다 줄 투자자들을 원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장기 투자했을 때 전망이 좋다. 이런 사람들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포인트 해주고 있고요. ICR 이벤트 시리즈라 그래갖고 21년 7월에 있었던 인터뷰인데 우리 파이프 투자자들은 빌 게이츠의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실버레이크, 델뿐만 아니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트리오와 같은 우리의 클라우드 파트너사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차후에 소프트뱅크와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죠. 제 생각에는 파이프 투자자들이 아이온큐가 10년 뒤 지금의 엔비디아와 같이 될 것이라고 아주 불리시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꽤 위험한 말을 했어요. 10년 뒤에 지금의 엔비디아 사이즈 그 정도 위상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합병으로 취득한 650 밀리언 달러로 우리는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차세대 엔비디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될 것이다. 아이온큐는 단순히 10배거도 아니고 100, 100배거, 1000배거, 10,000배거가 될 것이라고 나는 정말로 생각한다. CEO가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 물론 아이온큐의 경영진은 아니고 DMII의 CEO였지만 이렇게 뭐 단순히 허세가 아니고 실제로 투자한 사람들 중에 빌 게이츠, 델, 소프트뱅크 등 저명한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아이온큐 락업 조건 그리고 주체들에 대한 분석과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보너스 핵심 정보, 왜 아이온큐에 투자해야 되고 왜 아이온큐가 잘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나눠드렸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정보 공유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20분 이상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